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번 한 7, 80% 대부분의 문항, 한 10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항이 연산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연산이 매우 쉬운 연산이 아니라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연산 문제들이고, 이제 활용 문제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용 문제들은 뭐 실생활 관련 문제, 속도, 소금물의 농도 이런 것들이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지난 시간에서 11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양의 정수해를 구하십시오. 무슨 문제입니까? 양의 정수가 뭐예요?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문자가 X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 X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답이 당연히 여러 개 나오겠지.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식은 양변에 21XY를 곱하면은 21Y, 21X 이퀄 XY가 되고요. 항상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고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수끼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한쪽을 상수로 남겨놓고 그 상수의 약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거를 싹 넘기면은 XY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21Y 이퀄 0이고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으면 이거를 전개하면 XY가 남고 마이너스 21X가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21이 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1Y가 있으면 마이너스 21이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 식은 여기에 21의 제곱이 들어가면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야? 그쵸? 이것도 21의 제곱에 이것도 21의 제곱에 약수들이 된다는 겁니까? 종류가 엄청 많은 거야. 21 자체가 뭡니까? 3의 제곱, 7의 제곱이죠. 21이 3, 7의 2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 이런 거. 얘가 1, 얘가 21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1의 제곱. 얘가 7, 얘가 7 곱하기 3의 제곱.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걸 싹 다 구해야 돼요. 얼마나 많냐면 21의 제곱의 약수가 1, 3, 7, 3의 제곱, 7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7, 3의 제곱 곱하기 7, 3 곱하기 7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는 약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의 뿔마 약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개가 넘는 쌍이 나오는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정수니까 이 XY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 Y가 X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좁혀지는 거죠.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값이 뭐 21,21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21의 제곱이니까 21,21이 나오면 x가 얼마 됩니까? 42, y도 42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42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y가 x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답이 됩니까? 역시 그 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돼버리면은 y가 0, x가 0이란 말인데 양의 정수를 만족하지가 않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답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뭐예요? 21제곱 되면 이 덩어리가 양수이면 이 덩어리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그런데 이게 x가 양의 정수잖아. 그럼 이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21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요. x가 지금 양의 정수니까 이 덩어리가 음수가 되려면 이 논리를 알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1보다는 큰 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런 숫자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왜냐면 이게 x가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21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수로 나오려면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42. 잠깐만요. 7. 얘가 마이너스 9. 이게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실 되긴 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9가 되려면 y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음수인 건 다 버려야 돼요. 뭐니까 이 동그라미도 양수, 이 동그라미도 양수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양수인 것을 얻으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때 이 y가 x보다 커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얻게 되는, 다시 말하면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여기에 배분하면 되는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x-20이라고 y-21이 가질 수 있는 게 무조건 이것도 양수인 것만 가능하면서 21의 제곱을 나눠가는데 3의 제곱하고 7의 제곱 나눠가는데 가장 작은 숫자는 얘가 1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값은 3의 제곱에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큰 거 3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가 7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얘가 7의 제곱은 될 수가 없고 3의 제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가 3하고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3하고 7이 되는 거죠. 이것도 곱하게 되면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부터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얘가 y가 x보다 커야 되니까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 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7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면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이 순서상에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답지에 뭘 써야 됩니까? 답지에 x, y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라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x-21이면 x가 2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3이면은요, 이게 24가 되는 겁니다. 얘가 7이면은요, 28이 되는 겁니다. 얘는 30이 되는 겁니다.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때 y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9면 y-21이 49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30,70이 되는 거죠. 어서 느낌이 알겠습니까? 네. 숫자 좀 크네요. 7 곱하기 9는 63. 63에다가 20을 더하니까 84. 네, 이런 식으로. 숫자 좀 큽니까? 49에 3을 곱하면은 147인데 거기다 21을 더하니까 168이 나오게 됩니다. 2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21. 구하면은 21, 42니까 441에다가 20을 더하니까 462. 여기 답이 나옵니다. 숫자 좀 크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엄청 많은 글 중에서 우리가 일부러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5y는 90입니다. 3x 플러스 5y는 90이야. 역시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곱이나 이차항이 없으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를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만 잘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양의 정수니까 5의 배수 맞아? 얘는 무조건 3의 배수 맞습니까?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더한 게 90이 되려면은 이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x가 양의 정수인데 이 y가 가능한 값은, 자 보세요. 얘 3의 배수 맞습니까? 그죠? 얘 3의 배수 맞습니까? 그럼 이 y가 5y가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값이 3이나 6이나 9나 이런 것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x도 얘 5의 배수 맞습니까? 5의 배수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3x가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능한 게 5, 10, 15 이런 것만 가능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사실 이거 몰라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얘 무조건 양수고 양수니까 90이 되려면 이거 사실 만약에 x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그럼 이게 x가 만약에 0이면 이 y는 18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일단 이건 답은 아닙니다. 왜? 자연수, 양의 정수를 찾는 거니까. 거꾸로 y가 0이면 x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는 거야. 역시 이것도 답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 xy가 뭐가 가능하냐면은 x가 0은 안 되지만 이제 1, 2, 3, 4, 5, 6, 7, 8, 9 쭉 가서 3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30이 넘어가면은 y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y도 18부터 쭉 값이 줄어들면 18, 17, 16 쭉 가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 자체가 18이 넘어가 버리면 x가 음수가 나오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실은 x 값은요 1부터 29까지야. 물론 그중에 안 되는 게 있겠죠. y 값도 1부터 17까지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y가 더 개수가 작으니까 근데 그 y를 봤더니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가능한 y 값은 일단 3, 6, 9, 12, 15 그리고 18이 되면은 0이 되니까 안 돼서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따져봐야 돼요. 그때 x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이 되면은 이게 15니까 3x는 75니까 이 값이 25가 나오고요. 여기는 20이 나오고요. 여기는 15가 나오고 여기 10이 나오고요. 여기는 5가 나오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규칙성이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 주어진 값이 3씩 y가 늘어나면 전체 값은 15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90이 되려면 이 값이 15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x는 5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x가 5씩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는 30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규칙성이 있고요. 이런 규칙성을 정교하게 찾고 배우는 단원이 여러분이 뒤에 가서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 이런 문제는요. 대입해서 쭉 구하는 방법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연산 문제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xy에 관한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형태의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걸 능형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식이 0, 이 식이 0이라는 식을 두 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식의 특징을 보는 거야. x제곱, y제곱, xy 각각을 제곱하고 12xy 오케이. 4x, 4y 오케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x제곱, y제곱이 12xy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xy 플러스 6의 제곱으로 만들면 x제곱, y제곱, 12xy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것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y제곱도 마이너스 4y가 있으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구하면 이게 능형이 되면 참 좋은데 여기서 36이 나오고 여기 4가 나오고 4가 나오는데 여기는 29밖에 없거든요. 이걸 싹 더하면 44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1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식의 양변에 15, 15 더해야지만이 44가 되고 맞죠? 네. 근데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지금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절대로 찍어서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야. 논리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바꿨냐고 봤더니 요 12xy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또 하나 반드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x제곱, y제곱이 완전 제곱식 되려면 반드시 이런 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방금처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으면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꾼다가 아니라 왜 바꾸는지를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 각각을 하나씩 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뭐가 되나요? x제곱 y제곱 4 2ab 2bc 2ca니까 2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가 나와서 됐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가 x제곱과 y제곱과 더불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있죠. 여기 12xy 중에서 2xy 빌려오고 29에서 4 빌려오면 여기는 25 남고 10xy 남고 x제곱 y제곱 남는 거 보입니까? 이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xy 플러스 5의 제곱 뭐예요? x제곱 y제곱 10xy 25.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0이 되면서 이걸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x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와 동시에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것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풉니까? y 자리에 2-x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2-x는 마이너스 5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근해 공식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s니까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이 다 되는 거죠. y는 어떻게 됩니까? xy 더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 단 복부호 동순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완전 제곱식을 저 3개짜리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요 경험이 쌓여 있으면서 어쨌든 제곱식 안 만들면 풀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다음 두 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z의 값을 구하십시오. 역시 자연수 xyz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xyz. 그런데 주어진 식이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못 푸는 거야.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죠. 이거는 제곱식이 역시 아닙니다. 그럼 아까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냐면 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기본은 뭡니까? 문자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xx 마이너스 y. y가 좀 보기 싫으니까 이걸 없애버릴까요? 이 주어진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좌변끼리 더하면 여기가 2x가 남고요. y하고 마이너스 y 사라지고 요 값은 플러스 3z가 되고요. 18이 되는 겁니다. 요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일단 x하고 z를 쭉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y값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짝수고 이게 짝수기 때문에 z는 무조건 2, 4, 6 이런 거 짝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3의 배수고 3의 배수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3의 배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 6,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뭐 그냥 x, 될게요. 이게 x, y, z를 구해보면은 여기에 지금 x가 제일 작은 자연수가 되면은 3부터 가능한 거예요. 3의 배수 되니까. 그럼 그때 z값이 얼마냐면은 2, 3은 6이니까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z값은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 6에 10이니까 12가 되면 이 값이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z값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9가 되면 9, 2, 18이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y값도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y값은 뭐 이 식에 대입해서 볼까요? 셋 다 더하면 10이 돼야 되네. 3, 3, 4 하면 되겠네요. 6, 2, 2 하면 되겠습니다. 끝.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정방정식 세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실력편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연산의 어떤 전체적인 논리는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범위를 쪼개야 돼. 문자가 들어가 있어. 부정방정식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집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4번.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해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의 해가 뭐 부정이나 불능이나 이게 아니라 딱 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해가 항상 일정해. k값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뭐지? k값에 관계없이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항등식. 그렇죠?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K에 관계없이 딱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일정하게. 그랬더니 이게 지금 AB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 AB가 있지만 여기는 AB가 없잖아 지금. 뭐 위에 거부터 항등식 문제는 무조건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K가 있는 부분에 KX니까 X가 있고요.
k가 있는 부분은 ky니까 플러스 y가 되고요. 이 플러스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k가 없는 부분은 여기 없고 마이너스 y고요. 여기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y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쏘리.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해가 되면은 이거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요거 이외에 다른 근이 되면은 k값에 따라서 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당연히 연립방정식 근이 얘기 때문에 얘가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x에 2를 집어넣으면은 2ak y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퀄 b 플러스 3k가 나오는데 여기 주어진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어떻게 풉니까? k로 묶어내는 거죠. k 관계없이. k가 있는 부분 2a 마이너스 하니까 4 그럼 k가 없는 부분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아래식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2, y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얘가 되면은 이 값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 b가 얼마가 됩니까? 2. 예, 무리수의 항등식을 통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15번.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수 A, B 값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야. 이런 제한 조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아니 이거 3개짜리가 해가 무수히 많을 수가 있나? 이런 거지. 이걸 연립해서 풀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모르는 문자가 X, Y, Z 3개입니다. 식이 3개가 있습니다. 풀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딱 한 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모르는 문자 3개, 식 3개니까 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가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야. 이런 형태를 푸는 기본 원리는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연립해서 구하는데 연립해서 구해서 답이 x는 얼마 빡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개짜리가 좀 머쓱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해볼까요? 2x 플러스 y는 4 x 플러스 ay는 b 요걸 풀면은 원래는 답이 하나가 딱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물론 막 앞에 개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쓸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거 연립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하고 얘가 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 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가 1로 바뀌었죠.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가 돼야지만이 요 식에다 곱하기 1을 하면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면서 이거 연립해봤자 식이 무수히 많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는 식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만족한 XY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좋아 이거 X 한번 소거해 볼까? 아래식에 2를 곱한 다음에 아래식 2를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2ay 이퀄 2b가 되고 x를 한번 소거해 볼까? 따라서 1 마이너스 2a의 y 이퀄 4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이게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네? 그러면 이 앞에 것이 0이 되고 뒤에 것도 0이 되면 y가 겁나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분의 1, b가 2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쨌든 원리가 이거기 때문에 요 식을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야. 3개짜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번 없애보려고 하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Z는 없애기가 조금 힘들고 XY를 한번 없애볼까요? X를 한번 없애볼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2배 한 다음에 요 X랑 마이너스 2X를 없애면 더하면 되겠네. 여기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6z 이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식과 이 식 더하면 2x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y가 되고요. 6z 사라지니까 플러스 2z가 되고요. 옆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첫 번째랑 세 번째 걸 한번 연립해서 없애볼게요. 곱하기 3을 해보겠습니다.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9z 쏘리 이거 마이너스 4를 곱하기 1을 안 했네요. 마이너스 8이야. 이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뿅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에서 마이너스 6y를 빼기 때문에 2y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bz에서 9를 빼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9에 z가 되고 이 값이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야. 이걸 연립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돼야 돼요. 똑같은 식이 되려면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b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뭐 또는 아까처럼 여기다 곱하기 2한 다음 위아래 더해가지고 y를 소거한 다음에 개수도 0, 이것도 0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기 위해서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게 부정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개수가 돼야 되는지를 처리하는 문제들. 다 연산 문제들이죠. 자, 활용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속도, 뭐 이동거리 이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식 세우는 게 되게 어려워,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것만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식 세우는 형태가 처음 공부하면 되게 어렵거든. 그런데 반복하면은 이건 오히려 앞에 풀었던 15, 14, 13보다 더 쉬운 문제들입니다. 왜냐면 그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뭐 속력이나 속도랑은 물리학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수학적으로는 그냥 구분 없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속력 구하는 방법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뭐 속시거 뭐 이렇게 배웠습니까? 뭐 이런 거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값은 지금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을은 B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뭐 어딘가에 만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는데 둘이 만났을 때 값은 을보다 6km 더 걸었다. 그러니까 값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른가 봐. 속력이 빠른가 봐.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만난 거야, 지금 둘이. 그래서 이런 거지, 지금 문제가. 여기 A만큼 이동했다고 치면은 여기는 A 플러스 6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습니까? 얘도 빠르니까. 그래서 값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을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이. 알겠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지금. 값과 을이 만나고 나서 값은 4시간 30분 후에 B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시간이 걸린 거야. 됐어요? 요때 걸린 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을은 만나고 나서 A까지 쭉 가는데 이거는 8시간 후에 도착한 겁니다. 8시간 걸린 8시간.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해서? 요만큼 거리를 이동해서. 말씀을 보면 값의 속력 A부터 B까지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속력과 거리에 관계된 문제인 겁니다. 값의 속력, 문제 물어보면 시킨다는 거야. 자, 값의 속력 X 단위가 나와 있나요? 킬로미터 per hour. 알겠을까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거리는 이렇게 지금 쓰는 게 조금 편리하니까 자, 거리는 2A 플러스 6km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좋아. 일단은 이 4.5시간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만큼의 거리를 값이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인 거잖아. 근데 값의 속력이 이거니까 그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의 속력이 방금 x였으니까 요 x는 이동거리 a 나누기 4.5시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례 속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의례 속력을 y km/h로 표현하고 이걸로 식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례 속력이잖아요. 8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y는 a 플러스 6km를 8시간 동안 이동해서 이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A 몰라, X 몰라, Y 몰라. 식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합니다. 2개 얻었습니다. 하나 더 얻으면 되겠죠? 그럼 그 하나가 뭔가를 봤더니 현재 지금 내가 자 칠판 보세요. 요거랑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식을 얻은 거야. 그럼 안 써먹은 식이 있을까? 있지요. 이것과 요거를 안 써먹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시에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하고 요만큼 이동할 때 속력이 똑같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요 식을 살짝 변형하면은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값은 a 플러스 6을 x라는 속력으로 좀 움직인 거잖아요. 을은 a라는 이동거리를 y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뜻은 동일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딱 저기 도착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 시간이 뭐 t라고 치면은 값은 t 동안 이만큼 움직였고요. 을은 t 동안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했다고 방금? 값은 a 플러스 6을 x의 속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을은 a의 이동거리를 y의 속력으로 움직인 건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하나, 둘, 셋, 모르는 문자 3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뭐 A로 한번 통일시켜볼까요? X자리에 X분의 1이군요. 요 역수를 취해가지고 A분의 4.5 A분의 4.5에 A 플러스 6. 자, Y분의 1도 역수를 취하면 이거 A 플러스 6분의 8 그리고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풀면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 일단 양변에 2를 곱해볼까? 이 값은 16이 되고요. 여기는 9가 되겠습니다. 분수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보요. 크로스로. 이 값은 9A의 제곱. 그 다음에 값은 A 플러스 6 하면 제곱하면 12A니까 9를 곱하니까 플러스 9 곱하기 12의 A. 됐습니까? 플러스 9 곱하기 36. 오케이. 이거는 16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7A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12A 108A죠. 빼기 9 곱하기 36 이퀄 0이 돼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9 곱하기 36은 27 곱하기 12? 또는 뭐 18 곱하기 18? 뭐 이런 숫자들인 거야. 인수분해가 됩니까? 해볼까요? 무조건 17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9 곱하기 12. 17. 94, 36. 108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108이야, 108. 108.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쵸. 이게 홀수니까 짝수가 나오려면 이게 짝수이거나 홀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짝수니까 18, 18이 일단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18. 왜냐면은 방금 그 논리를 알겠습니까? 얘가 홀수인데 크로스로 곱해갖고 이게 짝수가 나와야 되잖아. 너 이게 곱한 게 짝수이거나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짝수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9 곱하기 9 곱하기 4니까 이 4가 2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18, 18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네요. 이렇게 곱하고 이 곱하게 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곱하기 18이고 플러스 18이니까 곱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6 곱하기 18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0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A-18에 7A 플러스 18은 0이 되고 A가 지금 이동거리니까 음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는 무조건 18로 고정입니다. 됐습니까? 다 했네.
문제가 A가 18로 고정이니까. 그죠? 질문이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A부터 B까지가 전체가 거리가 18이니까 36이 6도 하니까 42km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갑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얘기 대입하면 되겠죠. 18에서 4.5 빼고 나면은 18이 9이 18이고 9하고 4점 나고 나면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네, 갑은 4km/h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들. 문자가 조금 많아서 중학과정보다는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무시한 엄청난 뭐 이상한 이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17번과 관련된 연립방정식. 앞에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운 형태들인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느끼면은 식이 그냥 소거법으로 예쁘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왜 실력편 문제 실려 있습니까? A란 문자 때문에 소거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왜 들어있습니까? 절대값 때문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3개짜리인데 이게 1차면 앞에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뭐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면 막 차수가 2차, 3차, 4차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됐어요?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 식에서 지금 문자 하나를 소거하려면은 이 두 개에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Z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뭡니까 이게 A-1의 X 플러스 이게 1-A의 Y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A-1에 X-Y를 하면은 0이 돼서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첫 번째, A는 1이야. 두 번째, A가 만약에 1이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요거 0이 돼서 X, Y가 어떤 값이 되든지 답이 되는지 알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만고 확정할 수 없어요. 이 세 번째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식에다 A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똑같은 식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한 해는 그냥 풀 필요도 없죠. 이거는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한테는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학교 시험 볼 때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선생님이 줄여 쓴 말이고요. 해는 무수히 많다. 이런 거지. A가 만약에 1이 아니면 1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은 X는 Y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저기다가 뿅 집어넣어 볼게요. 뭐 원래 주어진 식 집어넣으면 X하고 Y가 똑같아요. 이 위에 식은 똑같은 식이 되네. 그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X로 통일해 볼게요.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Z는 1.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식은 또 다른 식이죠. X, Y 똑같은 이 값은 2X 플러스 AZ는 1.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 또 푸는 거야. Z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1이 아니니까 요거 이제 위에서 아래 걸 또 빼볼까요? 빼보면은 여기서 빼고 되면은 이 값은 A-1의 X 여기서 빼면 플러스 1-A의 Z 는 0이 나와서 오케이. 이거 A-1로 묶어내면은 X-Z는 0인데 방금 A가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X는 Z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X는 Y는 Z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 아니죠. 이게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따가 집어넣으면 전부 똑같습니다. 식이 뭐가 됩니까? 지금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A 플러스 2의 X는 1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X는 Y는 Z니까 전부 다 X 통일하면 A 플러스 2X는 1. 똑같네요. A 플러스 2X는 1. A 플러스 2X니까. 이게 풀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푸니까 이거 X는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두 번째가 또 나눠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문자로 이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개수가 0인 경우나 아닌 경우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0 곱하기 X는 1이니까 이 식은 해가 없는 불능이 나오는 겁니다. 해 없다, 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A가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도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 2인데 그 2가 또 쪼개지니까 그냥 1, 2, 3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4절대값 y는 4이고 절대값 x 플러스 y제곱은 9가 됩니다. 자, 요 식은 굉장히 평범한 식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있는 문제는 무조건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거야.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값 y가 보이고요. 요 y제곱이 사실은 절대값 y의 제곱도 역시 y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냥 실근 구하는 거야. 이게 똑같습니다. 허수 단위 i에다가 절대값 씌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일단 y는 전혀 문제가 안 돼. x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 절대값 x가 있으므로 첫 번째 x만 놓고 0 이상,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x 양수, y 양수, x 양수, y 음수, x 음수, y 양수, x 음수, y 음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y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아래가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 음수를 어차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 절대값 y를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래서 x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눠서 푸니까 x 0보다 클 때는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x 플러스 4절대값 y는 4. x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는 거니까 이 식에 x를 소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 y제곱 마이너스 4절대값 y 이퀄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게 뭐라고 할까? 절대값 y의 제곱이야.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는 거 보입니까? 이 값이 y 마이너스 절대값 y 마이너스 1 절대값 y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 식 자체가 넘어가 마이너스 5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로부터 얻게 되는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5가 되는데 절대값 y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얘는 버리고 얘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x도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5를 이 식이나 이 식에 아무 데나 대입하는 겁니다. 뭐 이 식에 대입해볼까요?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절대값 y 5 대입하니까 20은 4가 나오는데 이때 x값이 뭐가 나오나요? 음수가 나오네.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x가 지금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만족하는 게 없는 거죠. 따라 첫 번째 케이스는 답이 없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x가 음수가 되면은요, 요 식 자체가 마이너스 x로 풀어집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은 y의 제곱 플러스 4의 절대값 y 이퀄 9하고 4 더하면은 13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13은 0. 어때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어쨌든 그 내용식 집어넣는 거야. 절대값 y가 뭐가 나오냐면은 y가 아니에요. 절대값 y입니다. 절대값 y제곱 4절대값 y-13. 그 내용식.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절대값 y가 역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7이니까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가 x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지? y에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7을 집어넣게 되면은 x는 4 마이너스 4 절대값 y인데 4 마이너스 4에 이 절대값 y 자리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7을 집어넣게 되면은 4, 2, 8이니까 값이 12 마이너스 4 루트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질문이 x, y를 구하는 거니까 x는 12 마이너스 4 루트 17 고정. y는 절대값 y가 이거니까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7이 답이 아니라 이 앞에 뿔마가 붙은 게 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절대값 y 자체가 이 값이니까 y는 그냥 뿔마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아주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실력편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연산들이 아니에요.
x 플러스 yg가 2, y 플러스 gx가 2, z 플러스 xy가 2입니다. 뭔가 이게 대칭스러운 느낌스러운 느낌인데 여기는 앞에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대칭스러운 느낌스러운 느낌이잖아. 어떻게 풀었습니까? 위에서 아래 거 뺐습니다. 이거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이게 뭐 요게 x 자리를 대입해갖고 대입하게 되면 막 식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대칭적인 문제들은 그냥 그 자리로 싹 다 더하거나 싹 다 빼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거는 x-y가 남고요. yz, zx를 빼니까 z로 묶어내면은 y-x가 되고요.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식은 x-y로 묶어내면은 1-z는 0이 돼서 일단 이 위에 두 식을 가지고 풀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x는 y이거나 z는 1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푸는 겁니다. 어떤 논리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숫자가 좀 더 예쁘니까 z는 1인 경우, 두 번째 x는 y인 경우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z가 1이면 z는 1을 여기 대입하는 거야. x 더하기 y는 2, 그치? x 더하기 y는 2. z 1을 대입하면 y 더하기 x는 2. 똑같은 식으로 안 쓰겠습니다. z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xy는 2니까 xy는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되겠죠. 곱해서 1 더해서 2. 2라고 1밖에 없나? 1밖에 없네. 완전 제곱식이네요. 헷갈리는 학생들은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x에 y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2-x는 1이 돼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가 1이 나오는 겁니다. y도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면은 x는 y는 1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x도 1, y도 1, z도 1. 첫 번째 게 끝난 거야.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거지, x는 y. 이거 x는 y인데? 이거 말고 또 있나 봐. 자, 그러면 하는 거야. x는 y를 원리식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x는 y를 집어넣게 되는 이 시간 x 통일할게요. x 플러스 xz는 2. 됐죠? x는 y를 집하면 x 더하기 xz는 2 똑같은 식이고요.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z 더하기 x의 제곱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풀기가 아주 만만치는 않은데 뭐 z 자리에 2-x제곱을 집어넣어갖고 3차 방정식 풀어도 되긴 합니다만 좀 복잡하니까 이 식은 이거 위아래 이렇게 빼볼까요? 또 역시 빼보겠습니다. 빼보면은 x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x로 묶어내면은 1-x가 되고요. 이렇게 뺀 거야. 요 z가 있는 부분은 플러스 z로 묶어내면은 x-1이 되고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1-x로 묶어볼게요. 1-x로 묶어내면 이 값은 x-z는 0이 돼서 이게 또 둘로 나눠지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1이거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x는 z이거나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이면 당연히 요 전제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y도 1이고요. 맞아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가 나옵니까? z도 1이 나옵니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위에 거라. 어쨌든 이게 답이 되고요. x가 z가 되면 이제 이 식에 z를 집어넣는 거야. xz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x의 제곱은 2. 인수분해하면 넘기면은 넘기면은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x가 얼마 나옵니까?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x는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하면은 아까랑 똑같게 답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x가 마이너스 2니까 x도 마이너스 2, z도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x가 y란 전제 조건에서 풀었더니 x가 z가 됐을 때 푸는 거니까 x는 y는 z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은요. 답지에 한 방에 쓰면 되죠. x하고 y하고 z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근데 1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게 답이에요. 자, 만만치 않죠? 네, 좀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18번 문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원리만 이해를 하면은 계산 복잡한 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논리가 복잡한 것들은 풀 수가 없으니까 논리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딱 보는 순간 떠오르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합과 곱.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거 실수.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하면 이 식은 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해볼까요? ab로 표현했더니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를 하면은 7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되겠어요? 따라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요 값이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 a, b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b가 1차니까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b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7 나누기 2를 이렇게 곱해서 는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a거나 3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2a의 세제곱 이제 한 번 할까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a 세제곱이고 플러스 2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21a 이퀄 20이 되겠습니다. 싹 다 이쪽 넘기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20은 0이 되고 요거 만족하는 a 값이 쉽게 나오죠.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인수분해하게 되니까 1, 0, 마이너스 21, 20을 조립제법 하면은 a에 얼마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플러스 21 마이너스 21이니까. 그래서 얘 1, 1, 1, 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0이 나오게 되겠고 인수분해하니까 a 마이너스 1에 곱해서 마이너스 20 더해서 1이 되려면은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4 는 0이 돼서 a가 뭐야? 1이거나 4이거나 마이너스 5. 그때 b가 얼마가 됩니까? b가 여기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이 대입하면 2분의 a제곱 빼기 7. 여기 이제 b죠 지금. 그죠? 대입하니까 a제곱 빼기 7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16에서 7을 빼면은 9인가요? 2분의 9입니다. 제곱하게 되면 25. 25에서 7을 빼고 나면은 18 나누기 2 아니라 플러스 9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푸는 거냐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x 플러스 y는 1, xy는 마이너스 3.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x 플러스 y는 4, xy는 2분의 9. 세 번째,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y는 9.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풀려고 보니까 깝깝하잖아. 물론 뭐 풀면 돼요. 그런데 이거 잘 보면은 다른 문제 없는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에 항상 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만족할 때 실수 xy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방정식은 실근을 구하는 거지만 허근을 구하는 문제도 있잖아. 이게 실수 조건이 있다는 뜻은 이거를 풀었을 때 답이 허수가 나오면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불구를 의지로 다 구한 다음에 버리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합과 곱이니까 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3은 0. 이것의 두근이 xy 아닙니까? 이 두근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t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두 근의 합은 1,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분의 9는 0의 두근이 xy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9는 0의 두근이 xy 되는 겁니다.
이게 실근이 되려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5 마이너스 36 음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9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8이니까 역시 음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양수거든요. 그래서 t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만족하는 실수 xy 구하는 거니까 이것의 두 근이 xy인 거잖아. 따라서 근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3이 우리가 얻고 싶은 두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면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이 xy니까. 또는 반대로 한 근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면 나머지 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요걸 조금 더 예쁘게 한 방에 구하면 안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조직에 지금 이런 거지. 요 값을 선생님이 아까 a라고 넣고 이걸 b라고 놨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은요, 사실은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요 방정식에서 두 근이 xy인 거야. 그래서 합이 a. 맞습니까? 곱이 b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실근을 가려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거를 만족하는지를 그냥 바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3-18번까지 풀어봤고요. 뭐 17번 같은 아까 계산 문제들, 18번과 같은 독특한 조건이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들. 19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 텐데 다음 시간에 매우 좋은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